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체박사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 사업계획서에 이어서 예산 기본적으로 훑어보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간보호센터 관련해가지고 가져왔고요. 추후에 나중에 시간을 내서 방문용이나 요양원은 따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세부적인 예산을 짜는 걸 한번 다 훑어보고 오셨을 텐데요. 안 보신 분들은 그 전 영상 꼭 보고 오세요. 오늘 세부적인 내용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훑어보는 거 위주로 하는 이유가 이전에 기간이 좀 지나긴 했어도 굉장히 오랫동안 편수를 나눠서 예산하고 사업계획서 관련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기본적인 개념 관련해서 예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직접 작성하시는 경우에만 보시는 게 아니라 맡기시더라도 예산이 제대로 짜여져 있는지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건 멈춰놓고 계속 돌려보세요.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예산은 뭐예요?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을 미리 예측해서 적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은데요. 들어오는 돈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 주간보호센터에서 가장 큰 게 뭐예요? 공단에서 들어오는 돈, 그 다음에 본인부담금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본인부담금은 딱 눈에 계정과목이라고 하는 게 딱 보이죠? 말이 계정과목이라면 말이 어려운데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종류예요, 종류. 우리가 이제 돈이 들어오는 종류, 그 다음에 세출도 돈이 나가는 종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 부담금하고 장기환 급여 수입, 이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인건비를 더, 사람을 뽑아가지고 하거나 그러면 인건비를 지원받는 금액이 있죠. 그런 거라든지, 프로그램 가산이라든지, 가산금에 대한 거는 가산금 수입, 이게 거의 대부분 수익에 직결될 겁니다. 물론 뭐 초기 기간인 경우에는 차입금도 있고, 전입금도 있고 그렇지만 이거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초기 기간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기간들에 맞춰가지고 영상이 찍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차입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잡지 않은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자, 그래서 가장 큰 게 장기환급여 수입하고 본인 부담금 수입인데요. 이미 2024년도 관련해서 이렇게 그 하루에 얼마 정도의 서비스를 받는지가 다 계산이 돼서 나와 있죠. 그래서 하루에 얼마 서비스를 받는지를 알면 그 어르신 숫자들만 우리가 예상을 한다면 이 예상을 한다는 거는 올해 지금 현재 어르신이 만약에 50명인데 내년에는 60명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정원이 다 찰 것 같다. 뭐 이런 예상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리 내년에 예산을 예상해서 숫자를 좀 넣어두면 그 숫자만 알면 그에 따라서 며칠 정도 서비스를 받는지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사실 예산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이게 워낙 개수가 많아서 그렇지, 종류가 많아서 그렇지, 하나하나 따져보면 여러분들 사실 다 웬만큼은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예산의 스킬적인 부분들보다는 우린 볼 줄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볼 줄 아는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인 부담금을 살펴볼게요. 양옆은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 중간만 보시면 됩니다. 본인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지금 1등급 한 분, 솔직히 1등급을 지금 받고 계신가 봐요. 그리고 3등급 거의 근데 주간부에서 이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뭐 이런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3등급 5분, 4등급 36분, 5등급 20분 이렇게 예상을 했네요. 이렇게 예상을 하고 5등급 기초 어르신이 2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는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뜯어보면 3등급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모든 걸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 살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3등급이 하루에 56,760원 이게 아마 8시간 이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외우고 있진 않지만 그래서 24년 기준으로 56,760원 하루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에다가 총 5분이 어르신 출석을 했었다. 매일매일 출석한다. 이렇게 이제 빠지는 분 없다. 이렇게 가정하고 짠 것 같아요. 그렇게 짜놓고 그리고 이제 313일을 곱해줬네요. 313일이라는 건 우리가 예산이 1년 예산입니다. 여러분들 1년 예산이다 보니까 313일이라는 건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365일에서 52일이 아마 일주일 거예요. 1년에 52주일 거예요. 52주 그렇죠? 52주인 일요일을 제외하고 52주를 빼면은 365에서 52를 빼면은 313일이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출석한다 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계산이 나온 겁니다. 그 이후에 15%는 뭐예요? 본인 부담금 요율. 기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곱해지지 않았죠? 이 기초인 분들은 본인 부담금이 없을 것이고 0%일 것이고 또 6%, 9%인 의료소득권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일반 대상자들 퍼센트를 곱해서 나온 금액을 쭉 모든 등급을 더하면 2,500만 원이 나오더라.
예, 이게 이제 본인 부담금 계산이겠죠. 이게 총 1년치 금액입니다. 예산액이 이거네요. 1억 6천이네요. 이렇게 이제 금액이 나오죠. 예, 꽤 인원수가 많으니까 그만큼 본인 부담금도 큰 겁니다. 이거는 1년치 계산한 겁니다. 이걸 보시고 나서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장기요양 급여 수입이에요. 장기요양 급여 수입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본인 부담금 이 여기에 등급별로 인원수 있죠. 이 인원수랑 같아야 되겠죠. 왜냐면 이 인원수에 대비해서 15%는 뭐 예를 들어 15%도 있고 뭐 다 있지만 15%는 본인 부담금을 내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기요양 급여 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단에서 들어오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퍼센트만 다르겠죠.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서 100%를 주고 나머지 일반 수급자는 이렇게 85%를 주고 뭐 92.5% 주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날짜만 가정을 해서 모두 다 나온다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예산이라는 게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왜냐면 얘가 이 여기 있는 이 계산 시기에 했을 때 이걸 짜시는 분이 모두 다 어르신들이 다 출근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만약에 다 출근하지 않고 어떤 어르신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오고 어떤 어르신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오고 그렇게 짜진다고 하면 뭐 이게 313일이 아니라 260일도 있고 313일도 있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가정들을 더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예산을 짜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또 있는 점이 뭐냐면 우리가 개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또 보조금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보조금 사업이라면 이런 부분들이 딱딱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 딱 영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는 2월 시켜서 사업을 하는 수익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넉넉하게 그냥 짜는 편이라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다 출석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돈이 모자랄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모자라지 않게끔 이렇게 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세부사항, 산출 근거를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산출 근거. 누가 짜두든 간에 맡겼든 직접 짜시든 이 산출 근거를 직접 짜실 줄 아시면 직접 짜시고 계산을 해보면 되게 어렵진 않아요. 하루 곱하기 몇 명 곱하기 며칠 나오실지 곱해서 퍼센트.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세입은 다 계산이 될 것이고 볼 때도 그냥 읽을 줄만 아시면 돼요. 아 이게 제대로 짰구나 안 짰구나는 이 산출 근거도 심지어 안 쓰는 데들이 많아요.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라고 하는데 이 산출 근거를 안 써준다? 그건 좀 걸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장 큰 본인 부담금과 장기간 급여 수입이 나오고요. 가산금 수익 같은 경우에는 계산식만 알고 계시면 돼요. 계산식 같은 경우에는 0.85가 85%입니다. 전체 본인 부담금 더하기 장기간 급여 수입을 계산을 하고 거기다가 0.85를 곱하고 여기 보시면 이 금액이 저수가의 합입니다. 본인 부담금하고 장기간 급여 수입 곱하기 0.85 이게 이제 수식이에요. 수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공단에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거기다가 가산받은 점수를 곱하고 가산 점수는 기간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몇 점인지 다 아시죠? 공단 사이트 들어가시면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고 내년에는 더 사람을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점수를 넣어주시고 나누기 여기 인원수 수급자 수 여기서는 64명을 짰으니까 64명 하고 곱하기 1.5 해서 이게 주간보는 1.5 요양원은 1 그 다음에 방문형 1.8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냥 외우세요. 이걸 뭐 사진을 찍어 놓으시던지 계산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간에 수가만 바뀝니다. 기간마다. 이렇게 해서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년도 2월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전년에 남은 돈 넘어오고요. 식재료비 남은 거 넘어오고요. 이런 거 식재료비 남기는 거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관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넘어오고 그 다음에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솔직히 이제 이 기저귀 같은 경우에 주간보호가 비급여가 아닙니다. 원래 비급여가 주간보호는 아니고 요양원은 비급여예요. 그런데 죄송해요. 요양원은 비급여가 아니고 주간보호는 이렇게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책정을 해서 비급여를 따로 받는 기간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임의용비도 돈을 받는 기간이고 의료비도 이렇게 받는 기간이네요. 원래 의료비는 우리 사업은 아니에요. 우리 사업은 아닌데 여기서는 그냥 뭐 추가적으로 먼저 우리가 어디다 어르신들을 모셔서 그 약을 사거나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부담으로 사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로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별로 비급여가 있으면 그거에 맞게끔 계산해서 짜주시면 된다. 여기 보시면 어려울 게 없는 게 한 달에 얼마 정도가 들어간다는 게 있으면 거기다 12개월만 곱해주면 1년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짜시면 되는 거고요. 전년도 2월금 뭐 예금이자 수익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10만 원까지 이자가 나오겠어요. 그냥 하나 4, 5만 원씩 이렇게 넣어도 충분하죠. 충분하죠. 그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1년 이자 해도 그렇게 나오질 않으니까. 그 속에 이제 잔액이 많은 분들은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잡수입도 기본은 잡아줍니다. 기본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직원 식재료비를 대부분 받으시죠. 직원 식재료비 주의하실 점은
급여에서 공제하지 마시고 이렇게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여기는 뭐 25,000원 받았나 봐요. 그래서 총 18명한테 1년 동안 받는 돈이 540만 원이다. 이렇게 읽을 줄 아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세입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세출 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세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급여 가장 크죠. 급여 같은 경우에는 월급 엄청 크게 잡았죠. 여러분들 이 급여를 볼 때마다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슨 요양부 선생님이 250 주는 데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인건비 지급 수준이 지금 뭐 24년도 뭐 23년도에는 49%잖아요. 49%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짠 겁니다. 그에 맞춰서 짠 거예요. 이 급여라고 하는 건 급여, 뭐 상여금 모든 걸 다 포함해가지고 포함해서 그냥 넣은 겁니다. 원래는 급여도 따로 짜고 그다음에 그 외에 수당들도 원래 따로 짜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급여로 다 몰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직접 급여의 49% 이상의 인건비 지급 수준을 줘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맞춰서 짜다 보면 여러분들 넣어보면 압니다. 그 퍼센트 계산을 해보시면 급여가 상당히 높습니다. 사람을 많이 뽑아서 급여를 많이 주거나 사람이 적으면 한 사람한테 급여를 많이 주거나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짰을 때 이 정도가 나온 겁니다. 거기에 맞춘 퇴직금 여기 8.33% 12분의 1입니다. 곱해 주시면 되고 사회보험 부담비용 지금 어쩔 수 없이 24년도께 지금 발표가 안 돼서 23년 기준으로 짜서 넣었습니다. 이 퍼센트는 멈춰놓고 보세요. 전체 그 직접 급여에서 퍼센트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보형보험, 산재보험 계산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급여 간접비가 있는데요. 관리 책임자가 있고, 그다음 조리원, 사무원, 운전원이 있는데, 그 기간마다 다 급여가 다르죠.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짜시면 되고요. 간접비는 사실 그 제한이 없어요. 퍼센트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고 계시는 금액으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퇴직금 주의하실 점, 이렇게 미적립 금액이 있습니다. 미적립 금액이라는 건 뭐냐면 퇴직금이 들어가면 안 되는 분들, 특히 대표이면서 시설장인 분들 퇴직금 안 됩니다. 대표자이면서 시설장이면 퇴직금 안 되니까 그 부분을 빼고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 뺀 금액이 7,980만 원이어서 거기다가 8.334에 가서 퇴직금 계산을 한 거고요. 사대보험 같은 경우에도 대표님 고용산재에 가입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보통은 계산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다 모든 분들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1억 1,300이 전체 그 금액에 대한 간접비에 대한 이 사대보험 금액입니다. 자, 기간 운영비 넣어봤는데요. 기간 뭐 유관 비용, 협력 비용, 협력하는 기간이 있으면 넣어주시고요.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다 12개월 곱하시면 예산이 나올 거고요. 뭐 추가적으로 접대비도 있고 뭐 우수사원 상품권도 있고 그런데요. 이게 복리후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뭐 여기 쪽 운영비에 들어갈 수도 있고 기타 운영비에 들어갈 때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기간 운영비로 잡은 것 같습니다. 자, 회의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 회의, 운영 회의 뭐 여러 가지 회의가 있죠. 그래서 그런 회의에 대한 비용이 한 달에 얼마 들어가면 그에 따라서 금액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기간에 맞게끔 잡혀 있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규모가 좀 있는 기간이에요. 수용비 같은 경우 홍보 비용, 뭐 정수기 렌탈, 뭐 사무용품, 뭐 소모품, 기장료 할 거 없이 들어가는 뭐 수수료까지 들어가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한 달에 얼마 들어간다? 그럼 곱하기 12개월에서 총 나오는 금액 합쳐서 넣으면 수용비 수수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 인터넷, 뭐 자동차 부분 매달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 나가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넣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다 말씀드렸고 차량비 어마무시하게 들어가죠. 예, 그래서 주유비 들어가는 거 그 곱하기 뭐 12개월 해가지고 총 나오는 거 2회씩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4번 400만 원씩 한 달에 들어가네요. 400만 원씩 12개월에 4,800만 원. 차량 점검 유지비에서 50만 원씩 12개월에서 1,200만 원. 예, 이렇게 뭐 기본적인 차량의 소모품비라든지 유지비라든지 주유비라든지 어마무시하게 들어간다. 예,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요. 우리 기간하고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운영비 복리후생, 명절 보너스 여기다가도 표시를 했어요. 오늘 교육용이기 때문에 표시를 나눠서 좀 위에도 하고 아래도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얼마 정도가 들어간다? 분기별 얼마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한 달에 들어간다. 여기 보면은 그냥 한 번 줬네요. 한 번. 한 번 18명한테 주겠다. 그리고 명절 보너스는 두 번 설하고 추석 때 주겠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몇 회인지만 확인하시면 읽을 줄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같은 경우에 벽에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시설들을 개선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내년에 얼마나 들어갈까? 이미 여기서는 지금 안 적혀 있는데 사업 계획서에 아마 적으셨을 거예요. 시설 환경 개선. 안 보신 분들은 2편 보고 오세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산 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인 기구라든지 벽에서 떨어져 있는 거, 예, 이런 거 위주로 사시는 비용. 이거 물품 관리 2번 코드는 하셔야 됩니다. 물품 관리 꼭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동차 특비. 시설 장비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뭐 소방 점검이라든지 그 관리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실제로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서 산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시식 대 직원 식사 대 둘 다 전체 들어오는 금액이 있잖아요. 어르신한테 돈을 받고 식사하시는 비용,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도 식사하는 비용 받았잖아요. 그거에 대비해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수용기간 경비 같은 경우에는 기저귀라든지 그 외에 어르신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활하면서 필요한 생활용품들 위주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한 달에 얼마 정도 기간마다 다르잖아요. 예, 잘 아껴 쓸 수도 있고 비싼 걸 쓸 수도 있고, 예, 그 금액에 따라서 곱하기 12개월 하면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 사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외에 이제 뭐 의료비에다가 넣고 싶은 항목들이 있고 뭐 의료 사업이 있으면 그걸 맞춰가지고 들어오는 돈 대비해서 쓴 거, 예, 그렇게 잡은 겁니다. 프로그램 사업비는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프로그램 사업비를 이렇게 간단하게 100만 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넣어도 되는데, 그 전 영상을 보세요. 그러면 사업 계획에 맞게 작성된 예산에는 프로그램 사업비가 다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죠. 그 세부적인 걸 여기다 꼭 넣지 않아도 되는 게 사업 계획서에 이 내용이 나와 있다면 여기다가 안 넣어도 되겠죠. 근데 그 내용들을 다 합쳐가지고 100만 원씩 들어간다. 그러면 12개월이 들어가면 1200만 원이 들어간다라는 게 그쪽 사업 계획서랑 맞춰 주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맞춰 주시고 여기선 1200만 원을 썼네요. 네, 그리고 이제 잡지출 같은 경우에는 남는 돈을 최대한 몰아 넣었어요.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왜냐면 인건 여기 앞에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 맞춰서 넣은 거고요. 운영충당금, 환경개선 준비금은 꼭 적립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미래 대표님이 뭔가 책임질 일이 생길 때 그 부분, 그리고 이제 시설 환경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어쨌든 뭐 5년이든 10년에 한 번씩 리뉴얼을 좀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하신다고 하면 뭐 모아두시는 거 나쁘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춰주고 마지막에 예비비나 잡지출 이런 걸로 해가지고 금액을 딱 맞춰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회계를 맡겨서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적어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읽을 줄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전에 워낙 깊게 또 설명한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기간이 지나도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만약에 모르는 부분들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중요한 점, 중요해요. 저희 이 부분 회계 부분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잘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무료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무료 상담을 제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계든 노무든 뭐든 간에 다 얘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무료 상담 받으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뭐 멤버십 잠깐 얘기해드리면 국회의원 멤버십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국회의원 멤버십 하시면 이 예산, 결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뭐 기본적인 회계, 뭐 세무 입력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이 우리 기관에 맞게끔 짜여지는 이 예산 다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단 사업계획서를 대신해 드리는 건 좀 약간 프리미엄급, 네, 대표님들, 우리 실제 파트너스 대표님들하고만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신 예시는 다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멤버십 가입도 한번 필요하다면 댓글 넣어 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사업계획서부터 뭐 예산까지 전반적으로 2024년도 잘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